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인텔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전력 공급이 중단된 UMC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애플카가 과연 현대차와 손을 잡을지, 그리고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오늘도 이슈가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의 가격들은 정말로 많이 올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 각도기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한국 장전 시간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각도기TV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강의하고 책 읽고 수강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깊이 있는 내용들을 깊이 파악할지라도 심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것인데요. 증시각도기가 에듀캐스트에 등록을 한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증권 강연 중에는 가장 싼 강연인데요. 네, 더 싸게 하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못 사게 했고, 이 강연은 다른 건 몰라도 심리에 관해서는 가장 괄목할 만한 강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이 터져봐서 그래요. 현장에서 많이 터져봤기 때문에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아무리 거시경제를 통달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미시의 기업 상황을 통달할지라도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시장의 반 이상을 이미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듀캐스트.com의 증시각도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애널리스트들의 강연을 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에 개장하기 앞서 이번 주도 두근두근하죠. 진짜 두근두근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두근두근한 상황에 앞서서 과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입니다.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국뽕에 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냉정하게 보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텔. 과연 인텔이 7나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었고 1월 말까지 인텔의 밥수한 최고 경영자가 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7나노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3의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위탁 생산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주 내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21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인텔은 7나노 공정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인텔이 위탁 생산을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협의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두 군데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어디? TSMC, 하나는 어디? 삼성전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600조 시장에 있으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넘치는 유동성과 과열된 분위기, 또는 이거 없이도 가능한 게 하나 더 있죠. 하나 무엇? 파운드리의 확대, 파운드리의 점유율 확대. 그런데 이 인텔은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지금 안 돌아요? 잘 돌아요. 200mm 웨이퍼 쪽은 완전히 풀캡할 거야. 안 봐도 비디오지 그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 200mm가 풀캡한데 조금 이따 전해질 UMC까지 더해졌으니까 완전 풀캡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초고밋의 최고 공정단을 받아올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이제 앞으로 무엇을 맡겨도 다 잘할 수 있다라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 알겠네. TSMC가 더 잘하잖아. TSMC에 맡겨야지.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냉정하게 우리 취하지 말고 보시죠. 미세공정단에서 지금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앞서갔습니다. 전체는 어떻게 돼요? 전체는 약 뭐 계속 바뀌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TSMC가 한 55%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 16% 정도잖아요. 근데 미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 훨씬 높죠. 왜요? 왜? 글로벌 파운더리라든가 UMC나 이런 데는 이쪽이 준비를 못했어요. 또 그건 왜요? ASML에서 줄 수 있는 장비가 뻔하거든요. 줄 수 있는 장비가 없어. 1년에 걔네들이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뻔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입할 수 있는 데가 유리한 거죠. 거기가 어디? TSMC하고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텔이 어디에다 공급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TSMC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6대4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삼성전자가 맡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혀 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엑시노스를 자체 CPU로 돌리지 아니하고 ARM 기반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CPU를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인텔에게 삼성이 위협적인 경쟁자이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CPU를 같이 만들면 같은 CPU를 만드는데 어떻게 얘네들한테 맡겨? 뭐라 그럴까, 전문가들끼리는 딱 보면 뭐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영업 기밀이 노출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삼성이 어려워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스틴의 연구소인가요? 공장인가요? 그거 CPU를 폐쇄했고, CPU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자체적으로 CPU 안 만들어. 우리 다 ARM 기반의 설계 다 갖고 와서 우리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 쟤네한테 다 받아. 우리 직접 하는 거 없거든. 너희 거 받아도 우리 너희들 거 침범할 일이 없을 거야. 라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의혹할 수도 있겠지. 인텔 측은. 그래서 사실은 TSMC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사실 냉정하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꽉 찼잖아, 지금. 꽉 찼거든. 물론 인텔을 위해서는 흔쾌하게 라인을 열어주겠죠. TSMC, 누군데? 인텔은 역시 세계 최고의 CPU 회사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쵸? AMD가 따라왔다고 해서 인텔 이상의 점유율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봐야죠. 아닙니다. 인텔이 1등이에요. 애플이 가지고 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한다고 해도 얘네가 그러면 제일 쳐졌나요? 3, 4등이? 아니에요. 1등이에요. 얘네를 어떻게 잡냐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얘네가 7나노 선단 공정을 협업을 잘 해서 만들어진다면 인텔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 AMD는 남한테 글로벌 파운드리 안 맡기고 남한테 맡겨도 괜찮고 인텔은 남한테 맡겨도 왜 안 되는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위상이 일부 훼손된다는 건 있어요. 근데 이미 다 훼손됐지. 주가적으로는 이미 다 훼손됐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별로 손해날 장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그러나 어쨌든 삼성이 이 부분을 잡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또다시. 네, 그것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자, UMC. 자, 반도체가 연타를 이어져요. 세계 4위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1위는 누구? TSMC, 2위는 누구? 삼성전자, 3위는 누구? 글로벌 파운드리, 4위는 UMC예요. 이 UMC가 공장 두 곳에서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네. UMC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등의 12개 팹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12개 팹의 내용들을 보면 12인치 팹 4개, 이게 300mm 웨이퍼겠죠? 8인치 팹 7개, 200mm 웨이퍼, 6인치 팹 1개, 6인치 팹 1개입니다. 8인치 웨이퍼가 월 생산 능력이 75만 장이라서 여기서는 강자예요. 8인치에서는 강자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공급 부족,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전력 공급난이 나왔다. 그리고 빨리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달은 버벅버벅 하겠죠. 자, 우리는 이전에 대만의 전력 공급난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가 한 대 얻어맞는 걸 봤나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대 얻어맞는 걸 봤는데 그렇게 맞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반도체 가격이 올랐죠. 그걸 우린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8인치에서 최대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전력 공급 차단,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는 8인치 팹이 7개잖아. 10인치는 4개고 팹이 많잖아요.
확률적으로 여기가 걸렸을 확률이 높죠. 자, 그럼 여기가 하면 어떻게 돼? 전력 반도체, DDI 뭐 이런 쪽이 8인치 웹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죠. 이런 쪽의 공급 부족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 하이텍도 하지만 삼성전자도 해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전체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특별히 UMC는 자동차 관련 분야에 관련된 칩을 다양하게 제조하고 있었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 자동차 칩 만드는데 1년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야, 참 이것도 문제네요. 지금 이제 AI 자동차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말이죠. 자, 네, 이것도 재미난 뉴스. 자, 이제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 자동차로 넘어가서 힘들어.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발음 정확한 1.5배속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죠. 자, 현대차가 과연 애플카를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뉴스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애플은 여러 군데 회사와 태핑, 즉 조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거 해줄래? 그런데 자, 예를 들어봐야죠. 우리가 폭스콘하고 하죠. 대만의 폭스콘. 자, 그렇다면 애플이 벤츠하고 할까요? 벤베하고 할까요? 아니야. 어불성설이야.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장 유력한 두 곳은 전 어디냐면 폭스콘이 그래요.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애플이면 폭스콘이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라고 자기네들은 이제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IR 할 때 그런 얘기 뿜뿜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걔들 얘기지. 근데 이 애플처럼 완벽한 제조 기반을 가진 업체하고 조인하고 협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코디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회사면 전기 회사라기보다도 오히려 자동차 회사겠죠. 전기는 자기네보다 잘하는 애들 어딨어. 지금 제일 잘하잖아. 그런데 자동차는 아직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거 잘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량 생산 시스템이 하나 갖춰줘야 되고요. 또 하나, 자율주행 시스템은 내연기관 환경보다는 전기차 환경에서 훨씬 더 유리한 구동 흐름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뭐예요? 전기차 시스템이 마련된 회사에서 하겠죠? 그러겠죠? 아닐까? 맞겠지? 자, 그러면 이거 깔린 회사가 어디예요? 네, MEB, 폭스바겐, GMP, 현대차. 야, 현대차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전기 배터리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했던 행보들을 보면, 제가 작년 6월 달에 그랬거든요. 현대차 빨리 그 테슬라 하청 받아라. 물론 OS를 테슬라가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험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하는 모양새를 봐가지고는 하청 줄 일은 없죠. 자기네가 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애플이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미 대량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붙는 게 빠르겠죠.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사, 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 그런 측면에서 폭스바겐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하는 것은 크게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장을 잘하잖아요. 현대차 전장은 옛날부터 알아졌어요. 일본 차하고도 옛날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데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고 있냐면,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첫 양산 차량은 2024년 얘기가 원래 정확하게 2027년 얘기가 나오는데 2024년에 나올 수 있고, 샘플카는 2022년. 근데 이건 너무 빨라. 이 정도까지 빠를까?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2024년에 양산차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제가 보기엔 2027년이 되게 현실적인 목표인데, 테슬라도 10년 걸렸으니까 그거보다 좀 빨리 당긴다고 해도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국뽕에 의한 글쓰기인지 실질적인 건지. 그러나 어쨌든 뭔가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론은 그런 협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애플은 당연히 하겠지. 하는데 그럼 과연 누구하고 하는 게 애플 입장에서 제일 좋을까? 그거지. 그 다음 대량 생산 시스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만들고, 또 하나 뭐예요? 싸게 만들어야지. 싸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싸게 만들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추론으로 가니까 막 이런
뭐 국뽕에 쩔은 글이 나와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은 2027년이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좀 빨리 되면 2025년? 이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고, 2024년은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서는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제공시하겠다. 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행간에서 보면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여기에 나는 방점이 빵 찍히는 거지. 1개월 이내? 뭔가 얘기 많이 됐네. 뭔가 이런 얘기하려면 뭔가 협의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1개월 이내에 아니다라고 제공시할지 기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는 건 뭔가 많이 무르익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 자동차 얘기. 자, 마이클 버리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에 대해서 Enjoy it while it lasts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끝판 잘 즐겨봐. 잘 즐겨봐.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냉정하게 투자자로서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보유 편향 다 긁어내고 테슬라 주주든 주주가 아니든 보유 편향 다 긁어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시장에서 성공 경험이 많은 투자자가 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언제나 틀릴 수 있죠, 투자자들은. 최근에 뭐 최고 실적을 거뒀던 짐 해크먼도 어디죠? 허블라이프에서 박살 났었잖아요. 공매도 쳤다가 칼 아이칸하고 붙어갖고 아주 박살나서 손절 쳤잖아요. 충분히 그냥 매수 사이드가 아니라 매도 사이드, 즉 숏 사이드에서 공매도 사이드에서는 실패 확률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위가 너무 많이 뚫려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 있는 투자자가 얘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2021년에 테슬라가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저는 테슬라의 숏 매입자들이 아마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없다. 테슬라가 2021년에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러나 증가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약간 갸웃하게 된다는 거죠. 생산 대수가 예를 들어 60만 대, 70만 대 정도 수준이라면 약간 갸웃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경쟁자들이 나올 것이냐 여부예요. 경쟁자들이. 근데 지금 앞서 애플카 얘기를 했잖아요. 경쟁자는 결국은 나오겠죠. 무주공산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기업 시스템이 초과 수익을 얻는, 물론 초과 수익 아니야. 지금 전기차 초과 수익 아니고 AI 다 지금 적자지, 적자. 그거 알지. 그걸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모르고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부탁해요, please.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장의 예상은 한 7, 80만 대쯤 있겠지. 근데 시장의 예상을 깨고 더 많이 생산하면 숏 플레이들은 죽을 거야. 올해 그랬잖아요. 50만 대 설마 45만 대겠지 했는데 50만 대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계속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저기가 이테라잖아요. 애플이 이테라인데 더 큰 시장을 점유하고 그것을 융합시키는 테슬라가 애플에 못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뭐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자고요. 애플은 소비자 시장을 장악했어요. 장악했어요. 근데 아직 여기는 장악하지 않았어요. 그 간극은 인정해야지, 최소한. 그 간극은 인정해야 되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자, 그런데 만약에 7, 80만 대 정도 밑단을 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정도 하면은 뭐지 하는데 거기서 하는 상황에서 한 대 더 얻어맞을 요인은 뭐냐면 경쟁자가 나오면 이건 얻어맞아요. 경쟁자가. 왜냐하면 그동안은 얘네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애플처럼 결국 다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전 지금 반영 일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애플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거를 땡겨올 수 있어요. 2025년 거까지 땡겨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무주공산이니까, 자기네가 맹수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맹수가 나올 때 이 맹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네가 나오든 말든 계속 성장해. 즉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우상향하는 이 흐름이 이 각도가 안 꺾이고 쭉 가. 이러면 숏 플레이어들이 굉장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던 게 이렇게 눕잖아요. 성장 폭이 밑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각도가 예를 들어 45도 각도에서 35도로 꺾인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가파른 속도가 꺾이면 미래에서 땡겨올 수 있는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저하게 땡겨오는 게. 이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각을 재고 자를 쫙 그리는 상태에서 위에 걸 딱 땡겨왔는데 이 각이 꺾여지면 미래를 못 끌고 와요.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쪽에서.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저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 제3자로. 마이클 버리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테슬라도 보통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정말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투자자들은 항상 위험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주식과 결혼을 하는 것은 꼭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냉정하고 냉정하게 기계처럼 사고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민감한 얘기들을 여러 개 많이 드렸는데요. 네, 그냥 저는 투자자로서 투자자로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저는 한 1년에 한 300%, 500% 되는 수익을 걷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꾸준히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정도의 스타일이라는 것 감안하시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수익의 목표가 얼마니 하면 저는 뭐 한 20년에 10배 정도 만들면 그냥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소홀소홀한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5년 만에 20배 뭐 이런 투자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투자자 아니고 1년에 10에서 한 25%, 장점은 10에서 50%, 이런 정도 수익 내면 굉장히 잘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가장 관심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안 깨지거나 얼마나 덜 깨지느냐. 이게 저한테는 가장 관심사인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월요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좀 일찍 시작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 넘어서 올라갈 것 같네. 아직도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오후에도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을 하나 까먹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안녕.